안녕하세요. 하이. 2023년 3월 9일 오늘 목요일이죠. 09시 0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바깥이 우중충합니다. 오늘 뭐 비 온다고 그러더니 비 올라 그러나? 내일은 좀 쨍하다고 하고 또 지역마다 비 오는 데도 있고 그렇구나. 나는 여기는 아까 새벽에 오다가 지금은 오진 않는데 되게 어두컴컴해요. 그 번개 좀 치더라. 예. 자, 그러면 오늘도 모닝 텐트 좀 가봐야죠. 자, 오늘의 첫 번째 텐트입니다. 챔스 결과 정리 좀 해봐야죠. 먼저 꼭지를 말씀드릴게요. 결과 정리하는데 그 중에서도 콘테 또 떨어졌고요. 파리도 여기서 마감입니다. 뭐 밀란이 11년 만에 8강으로 올라가고 바이언이 또 파리를 잡고 뭐 결승급 대진이었죠. 실제 내용과 별개로 8강에 간 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 바이언이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라가는 게 엄청나게 사실 뭐 특별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밀란이 11년 만에 8강에 올라간 거는 뭐 주목해 볼 만한 일이긴 한데 또다시 콘테가 떨어졌다. 약간 요런 쪽에 이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아까 토트넘 밀란 경기는 저희가 라이브로 진행을 했어요. 별다른 볼만한 어떤 상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다른 거 우리 비슷한 동화 반복이니까 그렇다 치고 로메로 생각 잘해야 된다. 로메로가 플레이만 놓고 봤을 때 준수한 플레이어인 것은 맞지만 저런 식으로 언제나 변수를 주는 선수는 좋은 수비수가 아니다. 네. 탑 클래스의 수비수들 중에 저런 식으로 그 위험함을 안고 퇴장의 변수를 안고 있었던 수비수가 있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없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퇴장을 자주 당하는 선수랑 카드 관리가 안 되는 선수는 탑 클래스의 수비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로메로는 잘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 바이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수비수 얘기를 하자면 덜리우트 덜리우트 우파메카노 조합은 지금 유럽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조합 중에 하나죠. 아니 그리고 그거 갑자기 생각나네. 아니 칸셀루 이게 바이언이랑 이스타티비가 진짜 뭐가 있나? 아니 우리 바이언 팬분들 많아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그리고 그 칸셀루가 그때 그렇게 얘기할 만한 게 우리만 얘기한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쵸? 이거는 좀 약간 억울해. 그것도 교체로 들어와가지고 뭔가 좀 웃겼어. 예. 그나브리가 득점을 했고요. 슈퍼모팅도 득점을 하면서 2대0 합계스코어 3대0 이렇게 바이언이 8강에 진출했습니다. 자, 뭐 이거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콘테는 또다시 UEFA 대항전에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파리는 어떻게 보면 맨체스터 시티랑 파리 생제르맹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UEFA 대항전, 챔피언스리그 타이틀이 정말 중요한 팀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좌절되고 말았다. 이러면 갈테 감독을 선임한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많이 퇴색이 되는 건데 그거죠. 뭐 갈테 감독한테 챔피언스리그 꼭 우승시켜라라고 뭐 그것만 가지고 부임을 시킨 건 아니겠지만 파리의 지상 목표는 챔피언스리그이기 때문에 아쉬울 수밖에 없다. 자, 이 콘테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그 콘테 감독에 대해서는 사실 이 토트넘에 오기 전에 인텔에 있었을 시절에 그 찬우 형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거를 잘 좀 모아보고 그 다음에 히든 풋볼 때 썼던 이야기를 몰아보면 좀 과격합니다. 근데 내용만 잘 발라갖고 과격한 표현을 조금 걷어내고 보죠. 그러면 지금 토트넘 팬들이나 지금 토트넘의 콘테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 의견들 거기에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럽 대항전에 참 약해요. 최근 10년 동안 유럽 대항전 16강 승리가 있었는가?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승리가 언제일까요? 2013년입니다. 유벤투스 시절. 진짜 오래전이. 2013년에 여러분 뭐 하고 있었어요? 나 2013년이 언제냐면 나 스포티비 입사해야. 정말 오래된 얘기야. 결과적으로는 셀틱을 상대로 승리했었고 와 초등학교 시절이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맞네. 저희가 그 나이대를 계산해보면 그 평균 우리 시청자 나이대가 25세 정도가 나와요. 분포가 10에서 30대에 딱 한 그 중간 어딘가에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이 있나 보다. 딱 지금 여기에도. 어쨌거나 이때 승리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8강 가서 바이언 만나서 또 0대4로 져요. 합계 스코어로. 네. 그만큼 취약하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때 좀 볼까요? 13, 14 시즌으로 갈게요. 13, 14 시즌. 유베 감독 때죠? 조별리그 탈락. 자, 14, 15랑 15, 16은 이탈리아 국대 시절입니다. 16, 17 볼까요? 이때 첼시 첫 부임이죠. 첼시. 1년차 유럽 대항전 진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때 그 전에가 이제 무버러지 2기였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무버러지였죠. 그러면 17, 18 첼시 2년차 16강 탈락. 자, 18, 19
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휴식기니까. 자, 19, 20 인테르 조별리그 탈락. 20, 21 시즌 어떻게 됐나요? 조별리그 탈락. 그렇다면 21 시즌 토트넘 컨퍼런스. 이번에 22, 23 시즌 토트넘 16강 탈락. 몰스페. 맞아요. 몰스페였었어요. 제가 자신있게 밀란도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 토트넘이 8강에 올라가기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지금 토트넘의 경기력 이런 거랑 별개였어요. 정말 진심 진짜 콘테 때문이었어. 이거는 내가 엄청나게 축구적인 해안이 있다 뭐 예상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간 보던 걸로 원래 예상을 하는 거 아니야. 콘테는 진짜 유럽 대항전에 약해요. 오늘은 콘테보다 선수들이 못한 게 큰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꾸준하게 못하게 하는 건 감독 책임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어. 가끔 토트넘 경기도 볼 때 그냥 멀쩡하게 정상적인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이어가 개인적인 똥을 싸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점한 다음에 0대 2가 돼버려.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다이어의 실수로 인해 패배를 했기 때문에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 근데 시즌을 관통하면서 쭉 봤을 때 전체적인 팀의 흐름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흐름이 지속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물론 지금 최근에 콘테는 또 몸도 안 좋고 이랬으니까 본인도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콘테가 유럽 대항전에서 약한 건 진짜 오래된 전통적인 얘기다. 네. 자, 프레스 컨퍼런스 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수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팀인데 갈 길이 멀다. 지금 콘테 14개월 됐죠? 14개월이 됐다. 작년은 컨퍼런스, 올해는 챔스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탈리아 챔피언을 만났고 두 팀은 역사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사실 오랜만에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복귀해서 그렇지 AC 밀란은 챔피언스리그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팀이 레알 마드리드고 두 번째 팀은 밀란입니다. 스타볼의 세븐이 위너스 7이야 7. 존나 대단한 팀이에요. 근데 글쎄요. 뭐 이 얘기를 하는 걸 뭐 팬들이 달가워할 것 같진 않습니다. 공격 단계에서 조금 더 결정력과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맞는 말이긴 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네. 우리 1차전에서 이미 자격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토트넘은 여러 가지 좀 총체적인 난국에 있습니다. 선수들도 잘하지 못해요. 선수들 개개인도 해리 케인을 제외하고 잘하는 선수가 있는가 묻는다면 잘 없어요. 근데 이거 제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엄청 자주 얘기하는 건데 필드 플레이어 과반 이상의 문제가 느껴진다면 그때부터는 단순히 선수들의 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무리라고 봐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파리 패배했죠. 챔스 이제 일정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이번 시즌 치른 챔스 8경기 기록을 보면요. 파리 생제르맹에 여기서 문제가 좀 드러납니다. 모든 경기 실점. 자, 유베 상대로 했을 때 홈 원정 다 실점했고요. 벤피카 상대로 했을 때 홈 원정 다 실점했고요. 마카비 하이파 상대로 했을 때도 모두 다 실점했고요. 물론 뭐 조별리그에서 4승 2무긴 했어요. 바이어 만났을 때 홈 1실점, 원정 2실점. 자, 그럼 합쳐보자. 8경기 10실점. 너무 실점이 많다. 파리가 챔피언스리그를 진출한 시즌 중에 클린시트 경기가 한 번도 없는 건 이번이 처음이래. 네. 자, 그리고 갈티에 감독 얘기를 조금 해보죠. 갈티에 감독은 2005년 이후에 파리 생제르맹 감독으로 첫 시즌에 아무 대회도 8강에 가지 못한 첫 번째 감독. 이거는 좀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챔스 16강 탈락했고요. 쿠프 드 프랑스 마르세유에게 라이벌 팀에게 패배를 하면서 또 탈락을 했습니다. 8강에 가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서 메시와 음바페 챔스는 여기까지. 월드컵 우승과 준우승을 했던 아르헨티나의 메시, 프랑스의 음바페가 챔피언스리그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또 뭐 경기 내용이랑 별개로 메시가 대업을 이뤘잖아요. 월드컵을 우승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파리 생제르맹에서 챔피언스리그를 우승한다면 정말 엄청난 시즌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네이마르는 뭐 그 전에 부상으로 아웃이 돼버렸죠. 네이마르는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 메시는 재밌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바이언과 관련된 기록. 커리어 통틀어서 바이언 홈에서 골이 없다. 바이언 상대 8경기에 4골이 있어요. 근데 다 깜누야. 그러니까 바이언에게는 좀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메시 대 아스날 기록 같은 거 보죠. 그러면 같은 리그에 있는 것 같아. 챔스에서 몇 번 만났는데 막 골이 많아가지고 뭐야 이거 같은 리그야 막 이런 경우 있는데 바이언 상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메시의 챔스 기록 중에 14-15 시즌 이제 루초 이때 트래블을 했었죠. 그 이후에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다. 요것도 이제 좀 메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왜 지금 현재 메시 관련된 링크가 나잖아.
어디로 이적한다, 뭐 바르셀로나로 복귀한다, 뭐 파리에 있는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때마다 항상 따라오는 게 메시는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어떤 욕심이 여전히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5, 16 시즌부터 17, 18 시즌까지 보면 다 8강에 그쳤어요. 그 다음에 18, 19 시즌 이때 뭐 기억하시겠지만 리버풀 상대로 4강에서 멈췄죠. 그 다음에 19, 20 시즌은 바르셀로나 팬들은 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바이언 이거 8대2 매치였죠. 그 다음에 20, 21 시즌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에게 이때 결과적으로 이제 은바페랑 대결해서 이제 진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각각 레알 마드리드 바이언에게 2시즌 연속 16강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은바페 같은 경우에는 19, 20 시즌에 결승에 진출을 했다가 그때 이제 바이언에게 패배를 했는데 그 다음에 4강 갔다가 16강, 16강이니까 영 챔피언스리그에서 최근의 기록을 놓고 본다면 좋지 않은 기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콘테도 유럽 대항전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이어갔고 파리는 최근에 계속 16강에서 떨어지고 있는 게 본인 분명 안타까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와 은바페 챔피언스리그도 올해는 이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